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이 관세가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상승하던 증시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나스닥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감에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반도체 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또 특히 이제 소외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움직임들이 지난주 후반 이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미증시는 사실상 거의 뭐 눈치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지수는 뭐 나스닥만 플러스가 났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봐도 뭐 헬스케어라든가 기술 쪽, 통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만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쉬어가자. 그러니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뉴스를 보면 이제 파월 발언을 투자자들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된다면 조기 금리 인하도 가능해.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비둘기적인 어떤 언급이었다. 이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살짝 강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몇 달 정도 지나가면 인플레이션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수천억 달러이다라는 관세를 결국엔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고 그중에 일부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거다. 이거 한마디로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섣부르게 예측하고 금리 조절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금리 내려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 위원들이 7월 금리 인하론도 주장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7월은 거의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감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신중론, 주식시장에 대한 신중론도 몇 군데 더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JP모건은 최근 주식시장 상승은 쇼커버 효과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올라온 거지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건 아닌 거다. 그리고 7월 이후에 관세 유예 종료 이런 것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톱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해 후반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 금리 인하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은 더 자신감을 얻게 될 거라서 증시는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최근에 고용시장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엔 빠지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안정될 거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안정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할 것 같다. 그래서 옵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8월까지 10년물 금리가 4%대로 내려가는 그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3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월러라든가 보우만 이런 사람들이 7월 인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국채 금리는 내려갈 거고 아마 8월까지 10년물이 4%대까지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시장이 오늘 이렇게 딱 봐도 결정적인 한방, 그러니까 이 재료는 대단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종목들인데 종목 개인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4.3%나 올라가서 154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따라서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롱캐피털에서 AI 칩 시장이 2028년도까지 2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되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 기존이 175달러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250달러까지 높여서 시가총액이 6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 데이터 시장이 계속 커질 건데 올해 한 2,6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는 8천억 달러를 넘길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안에 선두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에서는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에서 AI와 기술주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약간 JP모건 이야기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되게 좁은 영역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다, 증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술주와 AI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다 붙이면 다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날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갔던 것 같고요. 우리한테 또 관심을 모으는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잖아요. 예,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93억 달러, 예상이 88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1센트, 예상치가 1.6달러였거든요.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 107억 달러,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98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도 예상치 넘겼고, 주당 순이익은 2달러 50센트, 예상치가 한 2달러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그러니까 원래 실적 발표한 직후에는 그래서 주가가 시간외에서 7%까지 오르면서 출발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거 이 방송하는 시간에서는 한 3.6%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실적 자체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후에 시장이 어떤 동력으로 움직일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일자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동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고,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게 뭐냐면,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치에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치를 뺀 거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 구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최근 추세가. 그래서 고용 시장이 최근에 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이고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좋고, 또 비농업 일자리도 실업률 감안해 볼 때 10만 이상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이제 흐름 자체는 이제 조금씩 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월의 어떤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는 확률이 90%, 9월의 동결 확률 10%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점이 시장을 좀 지탱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 5월과 6월이 연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94%래요. 예, 그러니까 7월에, 그러니까 5, 6월 연속으로 올라간 다음에 7월에 올라갈 확률은 70%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 연말까지, 그러니까 향후 6개월이니까 연말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94%.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시장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서 뭐 어떤 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겁먹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증시 괜찮게 돌아가면 트럼프가 한 번씩 그럼 내가 좀 세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 초에 좀 관세 가지고 트럼프가 뭔가 또 특이한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는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됐습니다. 예, 4% 올라가면서 시총 1위가 됐고, 테슬라는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3.8% 빠졌는데, 근데 그 전기차 시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이게 여전히 작동해서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은 바이오, 뭡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많죠. 슈퍼마이크로가 8.8% 올라가고 있죠. AI 시장,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이야기 나오니까 슈퍼마이크로가 많이 올라간 거고, 그 외에도 뭐 AMD라든가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상단에 좀 여러 개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 비중이 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2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약간 줄인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매도 비중을 계속 높이면서 순매도가 이어진다라면 뭔가 큰 덩어리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매도로 추세로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은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뭘 팔았는지를 보면 좀 오른 종목들을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를 매도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이런 것들 전차 군단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매도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일부
정리하고 갈아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이제 일단 추이를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게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인데 제가 자막을 잘못 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주요 업종별 추세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업종별 추이를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강하게 올라가 있는 건 이제 기계 업종. 이게 방산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기계 업종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건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기계가 이제 방산 쪽인데 이게 좀 꺾이고 있어요. 예, 이게 좀 꺾이고 운송 장비는 자동차 플러스 그 조선이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올라가는데 조선이 워낙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조선, 조방원으로 불리던 것들이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각도가 좀 올라가는 건 여전히 증권하고 건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전기전자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보면 순서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제 방산과 조선이 꺾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고정이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예탁금이 늘어나서 종목 장세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스닥 예탁금이 지금 66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저게 이제 실질 예탁금인지 여부는 더 봐야 되는데 그 실질 예탁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전에 매도해서 증권 계좌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채워진 자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진짜 외부에서 주식 투자해야지라고 해서 신규로 입금한 그런 예탁금들, 그다음에 뭐 그 외 뭐 채권 만기돼서 들어온 돈들, 뭐 신용 담보로 잡아야 되는 돈들 이런 거 빼고 실제로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이 예탁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는 예탁금이 늘어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30% 이상 예탁금이 늘어났을 때 주식시장은 40% 이상 올라갔어요. 저점 대비. 근데 지금 현재 예탁금 증가율이 25%가량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코스닥 상승률은 24%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탁금이 더 올라가서 70조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저점 대비 최소 30% 이상 욕심내면 40%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긴 하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금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계속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800만 주 매수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공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이크론은 그 HBM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덩달아서 기존의 이제 낸드를 비롯해서 반도체 가격까지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생산할 여력이 없으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HBM에 집중하니까 다른 라인을 못 늘리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이제 더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득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오늘 장에서도 반영이 되느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반면에 그 한화레어로가 5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3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방위비 지출 늘린다고 나토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온 게 방산주 입장에서는 또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날에도 오후장에서 밀린다면 이제 이제 방산주 많이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현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800포인트를 내준 상태인데 하루 만에 780, 90 요 라인에 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긴 했습니다만은 800포인트를 넘긴다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800을 탈환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둔했는데 이게 돌파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테슬라가 빠진 날 이게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주 같이 이게 최근에 이제 조방원에서 자금이 분산되면서 소외주들 2차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등등의 어떤 수혜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코스피 PBR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자산과 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그래서 1.0이면 전체 자산 규모하고 시가총액 합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이제 더 낮은 거고. 근데 보통은 최근 들어서 1.0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큰 하락장 이후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 자금이 증시에 들어오면서 이제 강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강세장이 어디까지 밀어붙였는지를 좀 보면 보통 우리 증시는 PBR 0.8배 정도를 바닥권으로 봐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섰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이 바닥 확인하고부터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보면 역대적으로 그 IT 버블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중국 제조업 모멘텀으로 올라가던 대세 상승기에 1.7배까지 올라갔었고 그 리먼 사태로 터졌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돌아섰을 때 1.6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때는 1.3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 보면 최소 코로나 때로 보면 1.3배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3,800에서 3,900 정도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 이 출발했던 PBR 대비 2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 IT 버블 때 보면 한 0.7 막 이렇게 0.8 여기서부터 거의 2배 올라간 거였고 리먼 사태 때도 0.8에서부터 1.6이니까 2배 올라간 거잖아요. 코로나 때 0.6배 근처까지 빠졌는데 1.3배 올라가니까 2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0.8에서 출발한 거라서 그러면 1.6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되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PBR 취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뽑는 거고 샘플이 3번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뭐 다르게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에 의미 두지 말고 종목 변화에 집중을 하자. 지금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뭐 몇 포인트 갈지 어디 올라갈지 트럼프가 흔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서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지 또는 강했던 종목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지 특히 이번 주가 하반기가 결제일 기준으로 금요일부터 하반기 출발입니다. 결제일로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